네, 시장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좀 미리미리 공부하고 대비를 해놓는다면 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또 나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시장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이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를 붙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미팅 이후에 나왔던 뭐 그런 발언들,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한 3%대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금리 예상치에서 지금 4%를 넘어가는 그런 추정치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금리를 좀 계속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기준 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금리들 같은 경우는 뭐 8%가 넘어가는 뭐 그런 굉장히 높은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거의 뭐 한 6개월간 계속 똑같은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국장이 너무 떨어져서 두렵다, 낙폭이 심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시장을 만약에 이번에 전저점 구간을 좀 지켜줬다라고 하면 시장이 뭐 단기적인 추세 상승을 보였다고 하면 쌍바닥을 이제 만들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시장이 추세 전환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개인들의 매수세들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침부터 갭 하락 출발해서 외인들, 기관들 매도세가 초반에 조금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이제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뭐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 나오는 투매를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뭐 우리나라 지수가 뭐 전 세계에서 보면 좀 가장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 뭐 5% 정도 코스닥이 빠지고 뭐 코스피도 이제 3%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환율적인 영향,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 빼고는 다 약세인 상황인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 증시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 밤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갭으로 이런 구간들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전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고요. S&P 500이나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좀 지켜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희망을 살짝 걸었던 거는 푸틴이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혹시나 종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이제 징집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금요일 날엔 영국이 또 지금 확장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추가적인 뭐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락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번 하락은 아마 9,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대략 한 2,150포인트 정도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3% 정도? 그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미 증시가 빠지게 되면 국내 증시가 선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내일 정도 아침에 캡 하락 출발 이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한 이틀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생각하셔가지고 종목들 정리할 거 있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뉴욕장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대부분의 업종이 밀렸지만 그래도 뭐 가는 종목들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순환매를 좀 타면서 좀 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 어떤 거 보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 섹터 딱히 뭔가 새로운 걸 찾기는 어려웠고요. 기존에 이제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저축은행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주 리드코프, 그리고 뭐 SCI 평가정보나 뭐 한국캐피탈,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락장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동안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조금 대장급으로 SCI 평가 정보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쪽은 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 관심이 갔던 섹터라고 하면 이제 니켈 관련주가 되겠죠. 주말간에 이제 기사가 나는데 요소수 대란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니켈 재고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재 재료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 쪽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쪽이다 보니까 니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재고도 지금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뭐 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황금 ST였고요. 그다음에 티플렉스, 뭐 대양금속 이렇게 이제 주가의 탄력을 봤을 때는 좀 눈여겨 볼만하지 않나. 뭐 나머지 종목들도 좀 여럿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받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황금 ST나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주들 대부분이 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황금 ST 같은 경우 니켈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사들 오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T나 SK텔레콤 그리고 LG U+,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은 KT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통신사를 이렇게 바꾸거나 하지만 그 고객층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전망치 역시 거의 확정적이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거나 그런 필수재, 핸드폰을 안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KT가 오늘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뭐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KT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에 더해서 니켈 관련주와 또 통신주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갭하락이 나오고 나서 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일장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대안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한꺼번에 또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저점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구간을 깨게 됐을 때는 반등 이후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 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은 하락하지만 강세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 트레이딩이 됐던 스윙 관점으로 보던
좀 더 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장막판에 이제 좀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최초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 EV 첨단 소재가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기업 프롬로지움이라고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고 오늘 좀 눌림이 나왔는데 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수정을 했어요. 내일 공략하실 때 2,200원 정도 이하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950원 정도, 45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2,500원, 2차 목표가는 3,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반등 시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말하시면서 EV 첨단 소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2,500원에 손절가 1,900원까지 참고해서 한번 앞으로의 추이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